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속 좁은 일본, 수출 규제 3개 품목 한국의 수출 제한, 보복의 역설에 빠지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 좁은 일본, 수출 규제 3개 품목 한국의 수출 규제, 보복의 역설에 빠지나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의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레지스트고요. 두 번째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세 번째는 에칭가스, 고순화 불화가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수출할 때 포괄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서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4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그리고 이번 제재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들어올 때마다입니다. 건별로 평균 90일 정도 걸리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답니다. 이것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기도 하고, 이번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그 아베가 그 자기 존재감을 못 나타냈거든요. 이 자기 존재감을 못 나타내서 그걸 여론몰이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도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재가 미칠 영향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과 LG전자의 고화질 TV 등의 생산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일본에 수출 제한 검토하는 화학 제품이라고 해서 세 가지,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주요 제품하고 한국 수출 중 반도체 비중에 대해서 이거 그림을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 거 포토레지스트. 이 포토레지스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내용 알아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우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재료입니다. 설계된 반도체 회로를 기판 위에 전사할 때 특정한 파장에 따라 감응함으로써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인데, 이거 포토레지스트를 보면 이게 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열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포토레지스트가 태워지는 거거든요. 태워지면서 그 회로가 정확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그 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판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코팅액을 입혀야 돼요. 코팅액이 포토레지스터 코팅액을 한 다음에 베이킹 한 다음에 노광을 해서 그거를 태워야 되겠죠. 태운 다음에 다시 구워요. 구운 다음에 그것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 에칭 과정이라 그러고 이걸 다시 깨끗이 씻어서 다시 구우면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가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토레지스트의 생산 업체를 한번 보겠는데요. 포토레지스트는 아까 관광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본 업체가 한 90% 차지합니다. 그 전체 세계 물량 중에 90%를 일본 업체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든 업체 이름은 시네츠, JSR, 스미토모, 호체스트, 그리고 미국 업체로는 다우케미칼 있고 한국 업체로는 동진세미컴, 금호석유화학, 동우화인컴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되게 미약해요. 미약하고 크지도 않고 특히 동진세미컴 같은 경우는 1997년도 벌써 20년 가까이 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별로 안 컸어요. 한국 업체에서 많이 사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다. 일본 제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런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동진세미컴 같은 데서 물건을 사줬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TSMC에서 관광객 문제로 양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관광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양산 공정에 대해서 필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EUV 공정으로 바뀌면서 스캐너가 반사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차 등에서 매우 민감하므로 감광액,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등의 차세대 소재가 지금 국산화가 필요한 과정이고요. 지금 보면 펠리클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도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강광액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을 많이 안 사주는 바람에 많이 못 걷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약 물건이 못 들어오게 되면 대체 공급선은 보통 동진 세미컴이나 금호석유화학, 동우화인컴, 그리고 미국의 다우케미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까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유사시 대체품으로 이쪽으로 전면 돌릴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EUV 과정에서의 이 제품이에요. 이쪽 동진 세미컨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금 따라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UV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국의 다우케미컬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면 동진 세미컨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강강액을 국산을 했거든요. 국산화를 했는데 이게 국산한 지 벌써 27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세계 점유율에 대해서 보면 10%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 정부하고 업체, 특히 삼성전자의 근시안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 동신 세미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지금 지분 투자했거든요. 왜 지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안 키워주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에칭가스를 한번 볼게요. 에칭가스 경우는 독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있는 기체인 고순도 불합가스로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회로의 패턴대로 깎아내는 식각하고 세정 작업에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식각은 깎아내는 거고 그 깎아낼 때 그 과정을 지금 불화수소로, 아주 고순도 불화수소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에칭 과정을 한번 보는데 옆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아까 강강액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강강액에서 노광 과정을 통해서 강강액을 태워요. 강강액을 태워서 싹 불어버리면 강강액 그 자체에 빼놓고는 다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는 과정까지가 노광 과정이고요. 그리고 식각 과정 같은 경우는 그 강강액 그 라인을 따라서 산화막을 떨어뜨리는 과정이에요. 그 패턴 그대로. 그리고 박리 과정이라고 있는데 박리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강강제를 걷어내버리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제일 필요한 것은 산화막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산화막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산화막 그 부분을 떼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됐고요. 에칭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에칭은 식각 과정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 포토 리서그래피 과정을 통해서 PR을 원하는 모양. 여기서 PR이라는 것은 그 산화막이에요. 산화막을 원하는 모양으로 제거 이후 PR이 덮여지지 않는 SO2 또한 제거하는 과정을 식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칭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웻 에칭하고 플라즈마 에칭이 있는데요. 여기는 웻 에칭 같은 경우는 그 불산에 그냥 담가버리는 과정이고요. 플라즈마 에칭 같은 경우는 스퍼터 에칭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그 위에서 불어서 불산을 풀어서 그 패턴 그대로 깎아내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화학적인 반응이고요. 왜 내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식각 과정을 통해서 이거 불산에 담가버린다고 했잖아요. 불산에 담그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 깎아내지 않고 더 많이 깎여버리는 거죠.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왜 내칭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깎인다는 거 옆에가 설명이 나왔고요. 그 작업은 간단하다.
그냥 담가놓기 때문에 작업은 간단한데 어차피 불산에 담기 때문에 위험한 액체이긴 하지만 그냥 담아놓기 때문에 작업은 간단하다. 그리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패턴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에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플라즈마를 위에서 직접 쏴요. 직접 쏘기 때문에 그 산화막하고 강강제 그 두께만큼, 그러니까 강강제가 노광이 돼 있는 그 패턴 그대로 산화막이 깎여 나가요. 아까 같은 경우는 웹 에칭 같은 경우는 산화막이 더 많이 깎여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판 위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플라즈마를 쏴서 PR과 PR이 덮이지 않는 부분 모두를 때려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에칭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는데요. 패턴이 정교하다. 그리고 정교한 반도체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비싸고 독한 가스를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칭가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고순도 불화가스 HF라는 고순도 불화가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최첨단 공정이나 고가 제품의 수율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낸드용 에칭가스 이거는 조금 종류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TSV 공정을 쓰기 때문에 이곳에 적합한 에칭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수불산을 이용한 에칭가스입니다. 이게 무수불산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무수불산의 원료는 형석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한국도 무수불산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에칭가스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원익 머티리얼즈, 이거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낸드용 에칭가스를 양산을 하는 겁니다. 보통 불화가스하고 좀 달라요. 다르고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불화가스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옛날에 OCI 머티리얼즈라고 했는데요. 세정가스로 쓰이는 3불화질소 NF3라고 하죠. 그리고 WF6 모노실란, 다이실란 등을 생산을 하고요. 식과 과정에서 쓰이는 HF 계열의 고순도 불화수소는 아직 생산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가용 그 애칭을 쓸 때 여기서 나온 것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쇼와덴코와 합작회사를 세워서 CF 계열의 에칭가스 양산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NF3 세계 점유율 50%, 쇼와덴코 같은 경우는 CF 에칭가스 1입니다. 그리고 순도가 높은 불산도 지금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순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순도 높은 불산을 지금 만드는 업체는 있다. 후성하고 설브레인하고 ENF 테크놀로지 이 세 업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건 초고순도 불산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여기서 더 만들어가고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초고순도 불산도 만들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 기업들이 성장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고순도 불산 생산 현황입니다. 일본이 70%, 독일이 30%, 그리고 에칭가스, 불화수소하고 불산 HF는 스텔라, 모리타 등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죠. 특히 스텔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100%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막으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아마 도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정가스나 에칭가스는 반도체 공정의 필수 요소지만 유독물질이므로 개발과 생산을 지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산소에 한번 노출됐다. 그리고 다른 피부에 노출됐다. 완전히 타버리죠. 되게 위험한 가스입니다. 그리고 저사양 공정에 쓰는 저가 제품은 불산을 지금 안 쓸 수도 있어요. 불산 안 쓰고
다른 걸 써도 되고, 그리고 조금 순도가 떨어지는 불산으로 에칭하고 세정하면 파티클이 조금 늘어서 수율은 조금 희생하면서도 버틸 수는 있다랍니다. 근데 문제는 EUV용이에요. 이것도 단기간 내로는 대책이 지금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EUV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한 것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항상 EUV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게 뭐냐면 불소 처리를 통해서 열 안정성 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이게 플렉서블 OLED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재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사에서 처음 개발된 소재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처음 개발해서 우주공학용으로 제일 먼저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사용 분야는 필름의 형태로 보면 FPCB 기반의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호막,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전기차 경량화 소재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급업체를 보면 일본이 스미토모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코오롱 PI라고 코오롱하고 지금 협력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양행도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번 기회에 일본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면 좋겠다. 그리고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IT 산업의 기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 모바일 제품의 생산 자체도 일본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니가 만든다고 하지만 그거는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 5대 부품을 보면 메모리, SoC, 시스템 온칩이죠. 그리고 모뎀,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이게 5대 제품인데 일본은 센서 하나만 하고 있죠. 그리고 센서 쪽에 들어가는 렌즈나 PWM 타이머나 OSI 드라이버, 카메라 모듈은 독점 분야가 아니라서 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서는 아무런 보복을 할 수 없다. 일본 입장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에칭업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에칭가스 전량을 한국에 수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일로 스텔라는 파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보복이 역설이 일어나는데요. 탈일본화가 가속될 거라는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벌써 2, 3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 물론 3개월이 지금 넘어간다면 물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에도 점점 속도가 일어날 거고, 정 어렵다면 화웨이 건을 보더라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제3국 수출 투입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재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50% 이상, 그리고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을 신규로 구축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이 타격이 막대할 것이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파산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